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역시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 다시 밑을 향해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상승을 위한 힘을 응축하는 단계인 건지 아니면 하락으로 가기 위한 잠깐의 반등이 나왔었던 건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코인 통해서 힌트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1.1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21%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0.25%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살려내고는 있지만요.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고평가 부담이 큰 기술주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헬스케어 그리고 전통 가치주 쪽으로 자금을 옮기는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특히 AI 업체인 코어위브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주가가 16% 급락했고요. 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3%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밈코인과 관련한 얘기들 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지금 주요 밈코인들도 주요 지지 구간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지코인도 예외는 아닌데 이 도지코인을 두고서 향후에 전망을 둔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상 점차 낮아지는 고점과 저점으로 하락 추세가 전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복 시도가 단기적인 흐름에 그쳤다라는 평가까지 더해지고 있죠. 반대로 또 주봉상의 흐름으로 본다면요.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반복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강세장의 마지막 방어선이 뚫리지는 않았다. 이런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 다소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0.202달러를 돌파해서 안착하게 된다면 향후 13개월 동안은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차 가격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오히려 장기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바로 지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0.202달러를 돌파하는지 여부부터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바이누 얘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바이누도 도지코인과 마찬가지로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밤 사이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시바이누의 가격을 차트상에서 놓고 봤을 때 20일, 50일, 100일, 200일 이렇게 4개의 이평선이 겹쳐진 구간 바로 아래에 가격이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겹쳐져 있는 만큼 강력한 저항 벽으로도 작용하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단번에 주요 이평선들을 뚫고 올라가는 형국이라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 하루 동안에는 84,000달러가 넘는 규모의 순유입이 발생을 했고요. RSI 지표를 보더라도 중립 구간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우선 21선 돌파가 확인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에 여러분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21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이평선들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시바이누의 가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한 코인들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빨간불을 직면하게 됐는데 비트코인 2.5%가량 하락하면서 어제는 10만 5천 달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0만 3천 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3% 넘게 거의 4% 가깝게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XRP의 낙폭 조금 더 큽니다. 짙은 빨간색 띠면서 지금은 5% 넘는 하락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더 큰 폭으로 7% 넘게 빠지고 있고 도지코인도 지금 5% 넘는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메이저 코인들은 지금 조금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죠. 우리가 주 초반에 느꼈었던 이런 희망적인 부분들이 이번 주 중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전문가님의 자세한 얘기들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드림 센터장으로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제가 6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탈달러화가 많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제 셧다운도 좀 있으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반영보다는 이제 이 뭔가 발상이 되고 움직이는 경향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추세를 정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들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추세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부터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지난 방송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번 주보다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주도 결국에는 그 추세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98K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도 99.2K까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107K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제가 항상 이제 5월 달부터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실 거고 이제 좀 게으르게 투자하신 분들은 좀 골이 아프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PL 블록 지표라고 해서 이제 프로핏 이제 우리 익절을 얼마큼 했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볼 차트에서도 예전에 이제 중국 채굴 금지가 떨어졌을 때 엄청 급락을 줬잖아요. 네.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위축이 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코인은 그래요. 참고 견디는 자만이 이제 깃발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까지 웃으려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코인 시장 원래는 안 그랬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조금 더 우리가 기준을 잘 세우고 방망이를 지금처럼은 조금 더 짧게 가져간다면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도 웃을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요즘 시장 안에서도 더 크게 웃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난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히든 코인으로 말씀해 주셨던 코인이 바로 급등 시세를 연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코인이었을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생각보다 기다림이 길어지기는 했었어요. 시장이 조금 내림세를 겪기 시작해서. 그럼에도 와, 역시 저력이 있는 코인이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정말 급등 시세 보여주는 거의 주인공격의 역할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실 맨날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링크로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오는 시간에 역시 이제 OBV 차트와 MF 지표가 좀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3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힘든 경제에서 좀 이게 돈을 벌어 가셨다라는 그런 마음에 정말 제 마음이 좀
기분이 좋았네요. 네. 네. 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전부터 히든코인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코인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시장을 이기는 코인은 사실 잘 없는 법이죠. 시장 전반이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힘을 내지 못하고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3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급등하는 코인들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들 24시간 동안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실시간 시장 상황에 맞는 전문가님이 눈여겨보고 있으신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도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히든코인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얘기들 하나씩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결국에 가장 큰 쟁점은 셧다운이 언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는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셧다운 종료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일단 우리 그 크립토 시장이죠. 이 코인 시장은 셧다운에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하가 2번이나 진행됐지만 현재 100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코인 시장은 힘이 없어요. 네, 달러의 힘이 힘이 좀 세약돼야지만 코인의 힘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이 달러 인덱스를 좌지우지하는 게 셧다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만약에 이제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돼버리면 지연된 연방 정부에 대한 지출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시장에 대한 자금이 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사실 우리가 쉽게 설명드려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경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관들도 지금은 좀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셧다운 종료 이후에 이 경제 지표의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양호하게 나오면은 이 코인 시장이 굉장히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지금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도 13만 불까지 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은 좀 달라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쉬운 투자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시장 신뢰 회복이죠. 자, 위험 평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가 혹시 나쁘게 돼버리면 네. 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유지가 되면서 또 이 달러의 안전 자산의 이 가치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또 그럴 때는 또 자금화를 또 현금화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뭐 저 전문가님도 올라간다고 하니까는 올라가겠지라고 해버리시면 더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네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 지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외환거래를 하잖아요. 나라들도. 네. 외환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가 투자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위험 자산이 맞는 건지도 이 각국 나라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그 연방은행에서도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아마 좀 풀릴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실은 경제국들이죠. 제가 네. 말씀드렸던 탈달러화가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 크립토 시장,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달러 수요를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실은 경제국들의 이 브릭스 단체가 이 달러에 대한 공격이 강해질수록 이 크립토 시장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에는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 우리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연됐었던 정부의 지출이 되게 되면서 이때 시장으로 자금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 또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들도 이제는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님께서는 요즘에는 꼭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커질 수가 없는 건가? 지금의 시장 안에서 그냥 우리가 단기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건가? 고개가 갸웃갸웃해지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 지금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예전에 엄청 불붙었을 때에 비해서는 활기도도 많이 낮아지고 거래 대금도 낮아지고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시장의 규모는 커집니다. 이제 변동성도 커질 거고 시장의 규모는 커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이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도 없었고요. 이제 우리가 뭐 가치라고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리스크는 커지만 투기성이 강했습니다. 정말 뭐 잘 되면은 대박이지만 망하면은 쪽박 차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현재는 이게 규제가 생기고 점점 좀 체계화되면서 예전에 대비해서 너무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 물건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막 물건 사러 갔을 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다 보면은 이 뭐 100만 원짜리 셔츠가 있는데 네. 네가 여러 가지 셔츠 이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뭐 이제 뭐 라지켓 종목들이 좋다고 하는데 왜 안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금들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익을 줄 때 짧게라도 먹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현재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체계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체계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적으로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강한 상승은 나오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경제 우리 자본시장법 뭐 구조죠.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또 잃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서 아무래도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크립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6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던 이제 탈달러화의 구조입니다. 이 탈달러화는 사실 경제 대국을 바꾸기 위한 그런 정쟁 같은 거라서 미국은 이 기축통화폐 국가로서 이 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이 코인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과 달러는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달러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코인이다. 쉽게 말하면 달러가 예전에 대한 경제 시스템이면 이 크립토 시장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는 게 아무리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시장이 성장을 하면 우리에게도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선택지가 많아져서 예전만큼의 탄력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안전성을 갖춰간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가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포커스를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져가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면서 공략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은 어떻게 공략하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조금 공략하는 전문가님만의 기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는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봇을 많이 씁니다. 자전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트레이더분들 쉽게 말하면 그 해외 유명한 트레이더분들부터 기관까지 대부분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 황금 비율이죠. 보시면은 골든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제 1.618이라는 절대 황금 비율로 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보나치 배열로 많이 움직여요. 어떤 게 많이 움직이냐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비트코인에 대한 저항선과 지지선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는 따라서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흐름만 파악을 한다면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본적인 피보나치 배열 차트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밑에 링크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자료를 드릴 거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보면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가장 잘 들어맞는 게 피보나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 드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되셨어도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보방 안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노하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은 현재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일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 나타내고는 있는데 여기에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지금 제가 차트를 켜드렸는데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그 확장 차트 킨 거예요. 좀 알려드리려고. 신기하게도 지금 제가 이제 상승 지점에서 이제 우리 하락 지점을 연결시켜서요. 어저께 보시면 62.80이라는데 대이고 결국에 하락을 줬습니다. 그리고 네. 50이라는데 되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탈돼 버리면 38.20까지 글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까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키고 상승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62.80을 돌파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110K 이상으로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 제가 주요선을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98K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98K 깨져버리면 일단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갭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갭을 메꾸러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전환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상승을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저는 108.6K라고 보고 있습니다. 108.6K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전적으로 현물 투자를 하시려면 108.6K는 지지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108.6K가 플립존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저항선이지만 네. 나중에 지지선이 돼가지고 조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방향을 줄 수 있는 게 108.6K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두고 봤을 때 108.6K가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걸 짚어주셨습니다. 현재는 그 밑으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약간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거기를 위로 뚫고 올라가서 지지선으로 되돌리는 모습까지 나타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비트코인이 다시 완연하게 상승하려나 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피보나치 적용하는 것까지 살펴보셨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비트코인의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살펴주고 있으신데 사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같이 가져가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게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얼러트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빠르게 선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런 자료들도 이제 밑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무언가를 더 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전문가님이 매매를 하실 때 살펴보는 지표 그리고 기능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라도 참고를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심화적인 부분들까지 마찬가지로 정보방 안에서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짧게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해라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비트코인 지수 우리가 이제 그 98K를 지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물 매수를 하실 때는 분할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98K 깨지면 현금화하는 습관 또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비트코인 98K 밑줄 짝 그어놓고 살펴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대응 전략 필요하시다면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고요. 이 한 주 동안에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